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혜성가라는 향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성가 같은 경우는요, 고등국어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향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혜성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해독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아마 그 모호함 때문에 고등교육과정에서는 좀 빠지는 향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성가 자체가 가치가 없거나 또 중요하지 않은 작품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혜성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 혜성가는요, 지은 사람 그리고 제목에 이 작품의 주제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혜성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긴 꼬리를 가진 형상으로 떨어지는 별을 우리가 혜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혜성이라는 요 대상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시적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융천사라는 사람은요, 바로 신라 진평왕 때 승려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융천사라는 승려의 이름의 융천이 하늘의 온갖 질서를 조화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융천사가 혜성가를 부름으로써 어떤 일이 생겼냐면 혜성의 병괴를 없애고, 그러니까 궤변이라고 하죠. 이상한 형태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일본을 뜻하는 왜구의 침략을 막았다. 이렇게 혜성가의 주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천천히 이 혜성가의 어떤 특징 그리고 해석을 보도록 할게요. 이 혜성가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성격이 굉장히 주술적입니다. 이때는 신라시대고요. 향가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신라인의 어떤 고대적인 의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향가는 기본적으로 신라인들이 뭔가를 바라고 비는 행위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신라는 알다시피 불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였고요. 그래서 향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승려가 굉장히 많고, 또 월명사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향가를 지은 승려죠. 이 불교와 어떤 민속신앙적 주술성이 합쳐져서 이 향가가 나왔고, 신라인들은 실제로 이 향가를 부르면서 뭔가 어떤 집단적인 의식을 공유하고 뭔가를 기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가는 배경설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혜성가도 배경설화가 있습니다. 또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이 융천사가 어떻게 혜성가를 짓게 됐냐면, 예전에 새 화랑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화랑의 무리는 거열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화랑, 그 다음에 실처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화랑, 그 다음에 보동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 화랑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놀이를 하려고 금강산에 가려고 한 거예요. 이 금강산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굉장히 자연이 아름다운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혜성이 나타나서 심대성이라는 것은 이제 북극성을 얘기하는데, 북극성을 침범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낭도들이 이것을 보고, 이 북극성은 굉장히 성스러운 거고 혜성은 꼬리를 길게 뻗으면서 이제 날아오는 거고요. 그 당시 신라 시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혜성은 곧 우리 불기랑 징조다, 이것은 바로 궤변이다 라고 생각해서 금강산에 가서 풍악을 즐기려고 하는 것을 중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융천사라는 사람이 이 병괴를 보고 혜성가를 지어서 이 불기란 징조도 없어지고, 혜성이 침범한 이때 마침 밖에서 왜구가 침입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왜구도 물리쳤다. 그래서 왜구가 되돌아갔다. 오히려 혜성이 날아 들어와서 융천사가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 왜구가 사라지게 됐으니까 좋은 노래가 되었다. 화가 면에서 복이 되었다고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언어라는 힘,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약간 근본적인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을 바라봐야 됩니다. 향가라는 것은 진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기보다는요. 어떤 자연물,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그것을 주술성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성가의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진짜 이 왜구가 쳐들어왔냐는 거예요. 그런데 삼국사기 등의 역사적인 사료들에서는 진평왕 때 진짜 일본병이 침략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문학의 어떤 특성, 허구성을 보여주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선 의문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해성이 떨어졌냐? 이것도 역시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작품을 봤을 때 우리가 역사와 다르게 문학에서는 과연 이 노래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 당시 신라시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신라시대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외적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성가 같은 경우는요. 하나하나 시구, 그 다음에 행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저와 함께 지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동해 물가 건달바가 놀던 성을 바라보고 왜군도 왔다고 봉화를 올린 변방이 있구나 라고 여기까지가 바로 1단락입니다. 이것은 19채 향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성가는 19채 향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향가다, 최고의 향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1행부터 4행이 바로 기에 해당하는 1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새화랑의 상구경 오심을 듣고 달도 부지런히 등불을 켜는데 길쓸별을 바라보고 해성이여 살인 사람이 있구나. 여기까지가 5행에서 8행입니다. 여기가 2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행을 보면요. 달은 저 아래로 떠나가 버렸더라. 이 뭐와 무슨 해성이 있을꼬. 이거는 9에서 이제 10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19채 향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 그것도 같이 이제 볼 수 있고요. 굳이 여기 본문을 통해서 해석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말을 보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옛날 동해 물가 건달바가 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쟁점은요. 바로 이 옛날이라는 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뭐를 수식하느냐 그 의미입니다. 건달바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요. 불교에서 말하는 음악과 놀이의 신입니다. 그리고 건달이라는 저 건달 이런 말은 건달바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건달바라는 사람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해 물가에서 건달바가 놀던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옛날이 건달바가 놀던 옛날의 성인지 그걸 보고 왜군이 왔다고, 아까 왜군이 여기 쳐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군이 왔다고 저기 오면은 불을 피워가지고 성에서 알리는 거예요. 지금 침략하구나. 그런 변방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 건지,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군이 쳐들어와서 봉화를 울린 거죠. 두 번째 해석은요. 옛날에 어떤 봉화지기가 잘못 봤어요. 이 왜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잘못 봤어. 신기루야. 바다가 어둡고 막 해무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왜군은 이제 신기루인데 잘못 보고 봉화를 올렸고 그 다음에 난리가 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옛날이 성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 사건 전체를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건 현재죠. 5행에서 8행은 현재입니다. 새화랑의 상구경 오심을 듣고 새화랑이 산 구경, 여기서 금강산이죠. 이건 풍악이 굉장히 좋은 금강산의 절경. 새화랑이 산을 보러 간다는 말을 듣고 오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오심을 듣고 달도 부지런히 등불을 켠다는 건 이 화랑이란 존재는 이제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도 부지런히 등불을 켰는데 길쓸별을 바라보고, 자 여기서 포인트는 길쓸별입니다.
길쓸별을 바라보고 혜성이여 사는 사람이 있구나. 길쓸별이라는 거는 여기서 길 밝히는 별이라는 거예요. 길 밝히는 별. 근데 이건 좋은 거거든요. 길을 밝혀주는 거니까. 그래서 길조라고 쓸게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잘못 본 거죠. 굉장히 좋은 별을 나쁜 별로 본 거예요. 그래서 혜성이여 착각해서 오해해서 흉조로 오해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단계 생각해야 되는 게 어찌됐건 간에 이 혜성을 보고 나서 이 왜구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이 흉조, 궤변이자 불길한 징조인 혜성은 곧 뭐가 돼요? 길쓸별로 치환되는 거죠. 어떤 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반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지배가 되는데요. 우리가 사주를 보러 가도요. 내 운명에 대해서 나쁜 말을 듣고 삶을 살 때랑 내 운명에 대해서 좋은 말을 듣고 내 삶을 살아갈 때 완전히 다르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교육학에서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넌 참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야. 넌 정말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랑 넌 참 해도 못하는 놈이다. 넌 뭘 해도 안 될 거야. 하는 사람이랑 이 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긍정적으로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고 부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은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그런 언어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이 주술이란 거는 말 그대로 언어의 힘입니다. 이 언어에 의해서 어떤 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인들은 이렇게 왜구가 침략한 이런 상황에서 이 혜성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길쓸별로 우리가 착각을 한 거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마음, 길조가 들기 바라는 마음, 이렇게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혜성과 길쓴별을 치환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혜성이란 것도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게요. 여기선 불길한 징조로 쓰였지만 이 해가 한자로 말하면 이게 빗자루 해라는 의미입니다. 또는 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혜성은 쓰는 성, 그래서 쓸 소자 별성을 써서 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혜성은 국가적인 위협을 어떻게 하는, 쓸어주는, 이렇게 다 쓸어가는 그런 길한 별이다. 곧 혜성 자체가 또 길쓸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식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는 뭐랑도 비교가 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까마귀는 흉조로 보고 까치는 길조로 보는 우리 민족 전통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조를 보면요. 까마귀를 긍정적인 의미로 보고 까치를 부정적인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상징이란 건 우리 의도적으로 불길한 상징을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을 오히려 명확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궤변은 곧 좋은 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없이 신라인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19체 한가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인 낙구의 감탄사가 드러나죠. 달은 저 아래로 떠나가 버렸더라. 이 보아 무슨 혜성이 있을꼬.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시간이 지났고 이를 봐라. 혜성이라는 거는 마치 너가 잘못 본 신기루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병계 같은 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신라인들은 당시는 예전 사람들은 항상 전쟁과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혼란한 시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인식의 힘을 볼 수 있는 향가가 바로 혜성가입니다. 이 향가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된 최고의 19체 향가로 전하고요. 여기 삼국유사에 전해집니다. 또 삼국유사는 일연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또 작품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